당시에 그 시기에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어요? 예, 지금 이제 이란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됐던 곳인데 네. 대체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큰 세력은 아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550년경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점점점 이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아시아 전체를 통합하면서 일종의 동양의 패권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 시기에 단숨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다레이오스 1세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한 그런 왕이 된 거죠. 이 다레이오스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죠. 와우. 지금 이란의 옆에 있는 이라크, 그 시리아, 레바논, 이 리비아의 일부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쪽까지 가고 와.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다 오고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라고 그렇게도 불리고 이란 교과서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정복 사업을 그 다리우스만큼 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네, 되게 정복을 잘했고. 근데 완전 다르게 배웠어요. 그래요? 다리우스. 사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배웠어요. 네. 근데 미안하지만 아주 나쁜 리더라고 배웠어요. 나쁜 리더라고 배웠어요. 특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강제로 군인들이 그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 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 그리스 가라. 이런 그래서 그런 인식 갖고 있어요. 좀 폭력적인 왕으로 그리죠. 맞아요. 그렇게 배웠다는 게 좀 다른 신기하네요. 시각이네요. 네. 완전 다른. 역시 동서양의 처음 알았죠? 충돌이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근데 땅이 예. 지금 너무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어쨌든 간에 넓어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지면 이게 좀 통치하기 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러게요. 인종도 다를 거고 네, 사람도 그렇죠. 다를 말 거고. 다 다른데. 사실 어떤 왕이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땅을 넓게 정복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닌 거죠. 사실 그 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가야 정복된 되잖아요.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 그걸 잘 관리하는 자가 진정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통치를 제대로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군대를 잘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 통합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선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보? 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민첩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소통이네, 소통. 예, 그렇죠. 소통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레이오스가 만든 방법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걸 닦은 거예요. 왕의 길? 그 페르세폴리스 말고 거점 도시로 수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다레이오스가 수사라는 곳에서 그 제국의 서쪽에 사르디스라는 곳까지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2,700km였대요. 와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배 되는 거리를 그 시기에 만든 거예요.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랜선 깔았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볼 수 있는 유물, 이게 사진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궁금하다. 와. 네. 뭐야 이거? 이건 뭔가요? 이거 달고나 아니에요? 달고나? 넌 화폐, 금화. 두 번째는 무슨 장신구? 술잔? 술잔.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죠. 금이에 다 금으로 한 건가? 네, 금. 이게 다 금입니다. 화려하네요. 와.
페르시아 장난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아주 상류층 왕족이 썼겠지만 다 금으로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가 많았던 거죠. 와 지금 저거 하나만 있어도 근데 이때 그 페르시아의 황금 만드는 수준이 순도 95% 이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대요. 네. 대단하다. 상당한 기술력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본 거 있죠. 동전, 금화. 화폐. 금화. 네.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선진적인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금화를 써서 이미 통용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와. 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승승장구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때 그리스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와우. 자, 지금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하다면 그리스는 요만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하나의 절대적인 왕권을 놓고 통일 국가, 하나의 엄청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데 반해서 그리스는 폴리스로. 네, 폴리스 체제로 조그맣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 행세를 한 거죠. 그 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0여 개? 100여 개? 그것도 많이 잡아서 얘기한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그것도 많아요? 네. 1000여 개. 와. 1000여 개. 스파르타 같은 게 1000개 있었다고요? 네. 자, 이렇게 점점점 서쪽으로 팽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죠. 그리스와 부딪히죠. 충돌. 어디랑? 그리스. 그리스랑. 이때 부딪혔을 때 이 그리스에 여기 수많은 그 식민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협력해야죠 그러면. 약간 뭐 조공을 바친다? 그렇죠. 조공을 바치고 그 필요한 때 있으면 그 군사를 보내주고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떤 걸 대가로 줄까요? 지배 안 하는. 네, 폭력적으로 안정. 부수지 않고 안정되게 해주고 다른 데서 침략했을 때 보호막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 가운데서 이제 반란의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원전 499년쯤에 이쪽에 밀레토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낙소스 섬이라고 하나 있죠. 이 낙소스의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밀레토스의 참주가 이 사르디스로 가서 그 다리우스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를 200척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주가 책임 추궁을 당하고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저쪽으로 붙어야죠. 붙어야죠. 이쪽에 있는 이오니아 도시들과 반란을 획책해요. 그 반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얘가 가만 안 있겠죠, 페르시아는. 군대를 보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두 곳,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이쪽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파르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와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우리한테 피해 보는 게 없으니까. 저기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스파르타는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병력이 나라를 비우고 떠나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우리 안 가. 반면 아테네는 도와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요 위쪽에 에레트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요 두 도시가 이쪽을 도와줘요. 그래서 밀레토스 쪽에 가고 사르디스까지 가서 사르디스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불을 질러요. 페르시아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가만히 안 있겠죠. 결국 대패하고 도망와요. 그리고 이쪽의 반란 세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협상이고 뭐고 없고 이제 네. 니네는 맞아 진압이 크게 됐겠네요. 당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당했습니다. 네. 492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고 에레트리아 아까 여기 조그만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다레이오스 왕이 노발대발 그래서 그 엄청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